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아들 하나를 혼자 키우며 아둥바둥 살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도 60이 훌쩍 넘었네요. 저는 어렸을 적 저기 아래 밑에 지방에 있는 작은 시골에서 자랐어요. 도시와 많이 떨어져서 살다 보니 세상 보는 눈이 어두웠죠. 순박하기 그지없는 작은 시골 소녀였어요. 똑같았던 제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작은 시골에, 그것도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젊은 남자 선생님이 정근을 온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어떤 선생님일까 하는 설레는 마음에 두근두근 가슴이 뛰었고 그렇게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등교를 하게 됐어요. 그 선생님은 정말 제가 살던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훤칠한 키에 눈부시게 하얀 피부를 가진 그런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처음 보는 잘생긴 외모를 가진 그 선생님을 짝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절 짝사랑하는 소녀들이 그러했듯 저도 매일 아침 선생님 책상을 청소하고 꽃도 꽂아놓기도 하고 선생님께 도시락을 싸드리기도 했어요. 제 노력이 통했던 걸까요? 이내 선생님께서는 제게 관심을 주기 시작하셨고 제게 예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가끔은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맛있는 저녁도 사주시기도 했어요. 정말 내 짝사랑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설레는 매일매일이었고 선생님도 혹시나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닌지 매일매일 상상하며 지냈어요. 그러다 한날은 제가 주번이라 늦게까지 교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원래 친구랑 함께 남았어야 하는데 친구가 아파서 먼저 가는 바람에 혼자 남아버렸죠. 그러다 잠깐 쉰다는 것이 잠이 들어버렸고 누군가가 만지는 손길에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앞에 선생님이 앉아 계셨어요. 선생님은 저를 쓰다듬으며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부끄러워 눈을 바라볼 수가 없었죠. 이제 막 일어나서 가방을 챙기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본인의 무릎에 앉히셨고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선생님은 제게 다가오셨죠. 수치스럽고 놀란 마음에 선생님을 밀쳤지만 선생님께서는 저를 붙잡으며 나와 같은 마음 아니었니? 우리는 서로 좋아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교실에서 선생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이라 너무 무섭고 두려웠지만 부드러운 선생님 손길에 제 몸을 맡겼어요. 그렇게 저는 선생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었고 가까워졌다는 사실 하나로 너무나 행복했죠. 이런 관계가 몇 달이 이어졌고 어느 날 갑자기 저는 매달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건너뛰나 보다 라고 생각하곤 했는데 어느 순간 입덧이 시작되면서 임신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죠. 두렵기도 했지만 선생님 아이를 가졌다는 생각에 기쁘기도 했어요. 선생님께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말하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며칠 뒤 선생님께 찾아가 저의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선생님의 대답을 기다렸지만 선생님의 표정은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다 갑자기 막 웃기 시작하더니 절 밀어서 넘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제 배를 발로 차려 했고 저는 너무 놀라 배를 감싸고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말했어요. 인연이 누구 신세방칠 일 있나? 야, 그 애새끼가 내 새끼인지 딴 놈 새끼인지 내가 알 게 뭐야. 증거 있어? 이렇게요. 이게 정말 내가 알던 사람이 맞는지 정신이 혼미했어요. 선생님 하고 불렀지만 다시는 눈에 띄지 말라고 다시 한번 자기 눈에 띄는 날엔 저와 아기를 없애버리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무서워 무작정 도망치기 시작했고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잠그고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가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그냥 친구랑 싸웠다고만 했어요. 엄마와 아빠한테 말씀드리기가 너무 무섭고 두려웠거든요. 학생 신분의 임신이라니 그냥 이 세상을 끝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병원에 가는 것도 무서웠죠. 그렇게 울면서 하루가 지났고 저는 아프다는 핑계로 학교를 나가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선생님 생각을 했어요.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분명 나를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오만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 저와 제일 친한 친구가 제가 걱정이 됐다며 절 찾아왔어요.
저는 어제의 사실을 숨겼고 친구와 아무렇지 않은 척 얘기를 나누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총각인 줄만 알았던 선생님은 알고 보니 이미 가정이 있었고 이미 자식까지 있던 사람이었죠. 와이프와 딸은 서울에서 지내고 있었고 선생님만 여기로 내려와 살고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간 거였어요. 어쩐지 주말에는 선생님을 찾아가도 항상 안 계셨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서울에 올라가 있느라 그랬던 거였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더욱더 충격에 빠졌고 이제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처음 선생님을 좋아하게 된 제 자신도 절 이렇게 만들어버린 선생님도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전 그렇게 이유 없이 등교를 하지 않았고 부모님의 걱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혼을 내시기도 하고 울면서 왜 그러냐고 묻기도 하시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제 배는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고 이대로는 집에 있을 수 없어 돈을 챙겨 부모님께 돈을 벌러 서울을 가겠다는 편지를 남기고 그렇게 집을 떠났어요. 막상 서울에 올라왔지만 너무 막막했어요. 서울엔 연고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배를 숨겨가며 식당 일을 전전하고 악착같이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일을 하던 중 정말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도움으로 아들을 출산하게 됐죠.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저는 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작은 단칸방이었지만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월세집도 마련하게 되었어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선생님의 아이라는 생각에 아기가 많이 미웠던 적도 있었지만 그런 마음은 금방 사라졌고 사랑으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아들은 이제 말을 잘하는 나이가 됐어요. 자기는 왜 아빠가 없는지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죠. 그때마다 저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고 하늘에서 우리 이쁜 아들과 엄마를 지켜주고 있다고 아들을 잘 내줬어요. 저는 아들에게 아빠 없는 티가 난다라는 말을 안 듣게 하기 위해 엄하게 대하기도 했고 더 없는 사랑을 주기도 했어요. 아들은 어린 나이에 동네 어르신들에게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애교도 많아 동네 분들이 많이 예뻐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저희 동네에 할머니 한 분이 이사를 오셨어요. 제 아들은 처음 본 할머니라며 퇴근하고 온 제게 소개를 시켜줬죠. 그 할머니의 겉모습은 이런 동네에 살 것 같지 않은 차림새였어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생각하며 인사를 나눴고 할머님은 저와 아들을 좋아해 주셨어요. 처음 뵙는 분이었지만 아들이 예쁜 짓을 하니 나한테까지 저러시나 싶어 넘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일 때문에 바쁜 날이면 아들을 돌봐주며 밥도 챙겨주셨어요. 원래는 야근이 많은 직장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회사가 점점 커지고 있어 야근이 많아졌었어요. 그때마다 그 할머님은 아들을 살뜰히 보살펴 주셨죠. 너무 감사했어요. 편견 없이 저를 대해주기도 하셨고 아들도 너무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날도 제가 야근을 하는 날이었는데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 일찍 할머님 집으로 향했어요. 할머니 집 문 앞에 도착을 했을 때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잊고 싶었지만 잊을 수 없었던 목소리. 절 이렇게 만든 그 선생님이었어요. 온몸이 떨렸고 움직일 수가 없었죠. 아들은 그 선생님과 장난을 치는 듯 했고 할머니는 아들에게 선생님을 가리키면서 아빠야 아빠 라고 하고 있었죠. 아, 이러다 아이를 뺏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들은 저를 보고 제게 뛰어왔고 전 이게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쳤어요. 선생님은 웃으며 제게 오랜만이다. 잘 지냈냐? 아들 잘 키웠구나 라면서 인사를 건넸고 저는 도대체 이게 뭐냐고 소리 지르기 바빴어요. 그때 할머니가 나와서는 네 아들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줄 핏줄이다 라고 말했고 저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며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 이후 매일 저희 집에 찾아와 아들을 달라고 하는 할머니 때문에 저는 집에서 지낼 수가 없게 되었고 여간방을 전전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냈어요. 출근할 때면 아들을 항상 데리고 출근을 했고요. 몇 주가 지났고 선생님은 저를 만나러 회사로 찾아왔어요. 저는 할 말이 없다고 돌려보내려 했지만 억지로 끌고 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얘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 순간에도 저는 할머니랑 같이 와서 아들을 데려가면 어쩌나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그걸 눈치챘는지 선생님은 자기 혼자 왔으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저는 도대체 이제 와서 아이를 데려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날 나를 죽일 것처럼 대해놓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자 선생님은 제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집안의 장남인데 아내는 딸아이 하나만 낳았고 그 뒤로 자궁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하는 바람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고. 집안에서 아들아들 하는 바람에 아내는 딸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저와 그런 일이 있고도 학생들을 성추행하는 바람에 직장에서도 잘리고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고 있었다고. 그러다 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주정을 부리다 어머니한테 털어놓게 되고 계획적으로 너랑 아들한테 접근한 거라고. 그날 아들을 본 게 처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전에도 정부차에 한다며 할머니는 선생님과 아들을 만나게 했었고 아들에게는 이 사실을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는 저 멀리 떠나버릴 수 있으니 비밀로 하라고.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제 아들한테 저런 짓을 한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을 죽이고 싶었어요. 한참을 울던 제게 선생님이 또 한 번 말을 꺼냈어요. 사실 아들을 데리고 가고 싶었다고. 어머니와 함께 너한테서 아들을 빼앗을 소송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너에게 한 짓이 있고 나도 후회를 많이 했다고. 많이 미안했다고. 어머니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아들을 데리고 멀리 떠나라고. 그러고는 선생님은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그 뒤로 한국에서 모든 생활을 접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뵌 뒤 아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운 좋게 자리를 잘 잡게 되었고 저는 마음 따뜻한 교민을 만나 새 가정을 꾸리고 아들에게도 좋은 아빠가 생겼죠. 엄마는 자기가 꼭 호강을 시켜주겠다던 아들은 공부도 열심히 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내노라 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이렇게 기특하게 잘 자라준 내 아들이 며칠 뒤면 결혼을 해요. 아들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제가 살아온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더군요. 정말 아프고 힘들어서 평생을 그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았지만 이렇게 반듯하게 잘 자라준 아들을 보면 원망도 사라지고 너무나 값진 선물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팠던 젊은 시절은 이제 잊고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저 그럴 자격 있겠죠?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